함께 보는 지역 밀착 라이브 남도 탐구생활. 안녕하십니까. 진행의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네, 실내에만 맞습니다. 있기에는 정말 아쉬운 하루였는데 다들 바깥 구경은 좀 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반팔도 좋았고요. 네. 약간 더운 듯했지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정말 시원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 날씨만큼이나 아주 화창한 소식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남도 탐구생활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시간인데요. 네.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가까워진 지역 밀착 심층 뉴스 탐구생활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전남대학교 내 5.18 기념관이 방치돼 논란입니다. 이 전남대 5.18 기념관은 용봉관 구 대학본부 1층에 마련돼 있는데요. 현재 1년 이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먼저 전남대 5.18 기념관이 어떤 곳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 전남대 5.18 기념관은요, 5.18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전남대인들이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모아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인데요. 전남대 출신 민주화운동가와 교수들이 소장하고 있던 성명서, 전단, 회의록, 서적, 사진, 비디오, 희생자들의 유품, 항쟁 당시 용품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네. 저곳에 기록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김남주 시인 기념관도 있었던 걸로 네.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왜 문을 닫은 겁니까? 네, 이 기념관의 관리 주체인 5.18 연구소는 예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기념관 내부의 각종 시설과 장비, 조명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 보완하지 못해서 운영이 어렵다는 건데요. 국가적으로 연구 분야의 예산이 삭감이 됐고 학교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따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개관이 언제쯤 될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5.18 기념관의 관리 주체가 광주시나 전남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5.18 기념관을 제외한 용봉관의 모든 시설은 전남대학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용봉관 1층에 위치한 이 5.18 기념관만 전남대 소속 산하기관인 5.18 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운동의 태동이 일어난 역사적인 곳인 만큼 전남대 5.18 기념관의 관리 주체는 최소 대학교 직속으로 더 나아가 지자체나 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번 44주년 5.18을 전후로 이 기념관의 관리 주체를 바꾸고 5.18의 역사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알리는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가 5.18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네. 그 기념관을 인력이나 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오롯이 5.18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받는 K패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를 보완해서 새롭게 출시가 됐는데요. 할인폭이 적지 않다 보니까 현재 100만 장 넘게 신청돼서 일부 카드 회사에선 발급이 지연되는 곳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K패스, 어떤 패스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K패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이 대중교통을 월 15번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번의 이용요금까지 그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인데요. 환급 혜택은 만 3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이용금액의 20% 환급,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들은 30% 환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3.3%를 환급받게 됩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월 평균 7만 원 지출했던 이용자라면 성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보다는 혜택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 교통카드는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평균 10%에서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동거리 비례 할인이라서 매번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패스는 지출 금액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방식이라서 이동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알뜰 교통카드는 월 21회였는데 K패스는 월 15회로 낮아진 겁니다. 네, 혜택도 또 편리성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기존의 알뜰 교통카드 가입자는요, 그 알뜰 교통카드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 전환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요. 새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시중 카드 회사에서 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K패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그 전용 카드의 번호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K패스 사업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지자체가 동참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타 지역에서도 똑같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K패스 사업이 잘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뉴스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의 정기 공연 디바인이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오는 24일과 25일 총 3차례 펼쳐집니다. 5.18이라는 주제를 담은 작품 디바인은 총 50여 명의 무용수가 출연해서 분노, 고통, 희생, 용서, 치유의 과정을 발레로 표현해낼 예정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야간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6일에 열리는 별빛학교는 고성능 천체 망원경을 활용해서 별자리를 찾아보고 직경 1.2m의 반사 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를 관측해서 볼 수가 있고요. 17일에는 천체 망원경에 대해서 배우고 사용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밤하늘 관측대장이 진행됩니다. 조선대미술관이 오는 30일까지 특별기획전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개최합니다. 이 참여작가 8명은 AI 이미지 시대 예술의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작품으로 표현해내는데요. 회화, 사진, 영상, 설치부터 인간의 수행이 담긴 작품들까지 총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2대 총선이 끝난 지 이제 한 달 돼가고 있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 당선자들 얘기를 많이 하고 축하 네. 인사 건네기가 좀 바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록 당선되진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킨 인물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광주 북구 을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윤민호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먼저 웰컴 티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차 한 잔 저희가 드리겠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당선자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또 낙선자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선거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낙선자라는 표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일곡동 주민입니다. 진보당의 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마를 해서 16.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북구 을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이셨는데 이번 득표율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진보당의 진정성과 헌신성을 우리 주민들이 알아봐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상시에 보면 정치를 동네에서 진보당만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광주은행이 특히 지역의 향토은행인데 네. 이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진보당이 이런 실상에 대해서 폭로도 했었고요. 또 광주가 농민들이 있어요. 광역시이긴 하지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선거 기간을 앞두고는 주변에 진보당 프랑 현수막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이 저 현수막 딱 보는 순간 꼭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민원을 청취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있는 곳 또 진보당의 당세가 강한 곳은 동네에 쓰레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거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징합다 살다 이런 선거운동 처음 본다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알아봐 주신 결과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6.34%도 대단한 뭐 득표율입니다만은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게 네. 기적의 한석. 예. 예, 이제 때가 왔다. 예. 이것도 많은 분들에게 좀 울림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후보들 중에 이제 당선자인 전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진보당 정말 밀착해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네. 힘들었고 당황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광주 하면은 워낙 민주당의 그 당세가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 예선이 곧 그렇죠. 결승.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본선을 부활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본선이 진짜 부활돼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골라서 찍을 수 있는 이런 재미 이런 걸 한번 선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약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윤민호 후보가 나오는 걸 보면서 당선돼서 나왔나? 꽤 오랫동안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몇 번째 도전입니까? 네, 이번이 6번째. 6번째. 예, 네. 혹시 주위에서 집안에 돈이 많냐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유, 정말 이번 선거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그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긴 해 저렇게 사람을 많이 사서 하냐고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 없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정치에 대한 마음이 깊으신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09년도에 광주에서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사건의 개요는 원래 이제 택배 노동자들하고 사측하고 건당 수수료 30원 인상에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다 해놓고 3개월 만에 이걸 뒤집어 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노동자들을 문자 한 통으로 다 해고시켜 버린 네.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택배 노동자의 신분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죠.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 보호받을 수 없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서 매번 데모만 해서는 우리 노동자의 권리가 더 나아질 수 없겠구나.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권력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좋은 권력욕? 예, 권력. 왜냐하면은 그 삼각동에 송전탑이 초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해친다. 이것을 옮기는데 한 40억. 그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네. 40억뿐이 안 들었거든요. 그 40억 정도 소요가 돼요. 네. 당시에 광주광역시 예산이 약 4조 정도 되니까 0.01%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 행정의 그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또 지역의 정치권도 이 문제를 팔 걷어붙여서 내일처럼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내가 한번 권력을 한번 행사해보고 싶다. 이럴 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한다니까 좀 그렇죠. 권력을 잘 활용해서 네. 주변을 좀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신 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밀착해서 노동자의 현실 속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택배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예. 그래서 2020년에 낙선하고 나서 더 많이 그 사회적 약자들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또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뭔지 네.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택배 노동자 당시에 그 사회적 분위기가 뭐였냐면 일하다 죽는 과로사, 택배 노동자가 한 해 한 20명 이상 발생을 했거든요. 21세기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아무튼 택배 노동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네. 지금도 그럼 택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지금 대단하세요. 방송 끝나고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네. 제가 원래대로 하면 한 6시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 방송 출연 때문에 대체 할 수 있는 분을 구해놓고 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정말 고생하시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 40시간은 너무 적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100시간이 넘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대통령은 너무 이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따도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는 50%로 1등 났거든요. 청소년 모의 투표에서는. 그랬는데 청소년들한테 왜 윤민호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책이 좋대요. 그 정책 중에 뭐였냐면 주 4일 근무.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랬거든요. 이 미래의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정책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직도요. 우리 우주에서 오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남자탐구생활 PD가 직접 이거를 보관했다가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담당 PD님 집에 직접 배송이 됐었던 공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면 지역 공약보다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공약이 먼저 눈에 띄거든요. 사실상 지역 후보자 입장에서 왜 이 공약을 먼저 내세우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성 자체가 지역의 현안의 문제도 살펴야 되지만 일단은 나라 일을 좀 크게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만나보니까 정말 윤석열 정부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진짜 윤석열 정부를 다 독재라고 검찰 독재 제발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면 검찰 독재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첫 자리로 검찰을 개혁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검찰이 요 기소청과 그다음에 수사청을 분리하고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것처럼 지방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켜서 검찰 독재를 와해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청년 자립금으로 뭐 1억을 준다든가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자는 더 내야 돼서 부자 더 내세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약간은 공격적인 공약이라고 누가 한 적 없습니까? 아니 또 그렇게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만나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이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이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원래는 1인 1표지 않습니까? 평등 선거에 기반해서. 근데 20대 청년들에게는 1인 4표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즉 이것은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뒤져보니까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청년 그 자산 1억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 그 민주당 내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2가지 안을 발의했는데 한 분은 3천만 원, 한 분은 6천만 원. 실제 그분들도 우리 청년들이 뭔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년들에게 기초자산, 적어도 이 기초자산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좀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선거만 생각해서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을까?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 세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꾼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한번 꼭 되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성에서 벗어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들여다보니
나온 공약이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달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 부자 더 내세 경우에는 왜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튼 부자가 스스로 돈을 더 많이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통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전 세계가 다 그 조세대조 중에서 채용하고 있는 누진세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는 가면 갈수록 부자 감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수 펑크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자들을 통해 가지고 부자들의 요 부유세를 더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토마 피케티라고 프랑스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KB 금융지주에서 매년마다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일단은 100억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 약 28,200명, 300억 이상 갖고 있는 자산가는 한 7,8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대한민국에서 한 28,000명 정도가 돈을 더 내는 거죠. 약 한 2%에서 3% 정도. 이러면 연 한 46조 정도의 세수가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실제 무상교육 전체 다 대학교까지 실현하는데 10조 들거든요. 이 돈이면 진짜 우리 대학생, 우리 청년들이 돈의 구애 없이 마음껏 자기 적성을 살려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당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진정으로 신청하고 있는 거다라고 또 축해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부자를 존경하죠. 그렇게. 존경할 수 있게. 그럼요. 그 숫자가 한 3만 명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네. 또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또 현실감이 확 오네요. 또. 자, 그런데 이제 됐으면 좋았는데. 안 됐습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아픈 데를 자꾸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요, 상처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낙선자들은 이제 낙선하고 나면 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을 위해서 또 4년을 또 준비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윤민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정치인들은 낙선하면 대한민국을 뜨죠.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저는 낙선을 하더라도 아무튼 주민들 곁에 주민들 곁에서 동고동락합니다. 저희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 힘 있는 정당이라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만큼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진보당을 찾죠. 그냥 진보당을 찾아도 뾰족한 수가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갖고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오자마자 정말 너무 고맙다라고 손을 잡거든요. 이유는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다른 큰 정당들은 선거 때는 마치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했는데 전화 한 통 하면 이게 너무 전화 한 통 하기조차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주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와서 안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들어줘. 이게 너무 고마워. 근데 나중에 가니까 발로 뛰면서 실제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 언론의 역할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면 진보당이 이런 효능감이 있었구나. 이후에 우리 진보당을 더 많이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다른 질문으로 한번 마지막 질문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의 도전 이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많이 뛰었고 다음 도전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더 많이 아무튼 현장에서 부족함이 뭔지 또 그분들의 요구가 뭔지 더 많이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혹시 다음에 나는 좀 비례로 이번엔 좀 주세요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원래 비례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지 않습니까? 저의 전문성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지역에 있다. 주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민호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마했던 진보당의 윤민호 후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남도 탐구 생활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지금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네. 다들 좋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아직이시라고요. 이번 주말에 함께할 생각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실패 없는 효도 맛집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어버이날 효도 먹방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푸짐하고 다채로운 한정식에 반하고 점점 더워지는 이 날씨에 부모님의 건강까지 확실하게 지켜줄 보양식까지 순천에서 실패 없는 맛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여기는 저도 잘 알죠. 순천에서 한정식집 좋은데 어디 있나요? 라고 소개해주세요 하면 여기 빠지지 않는 곳이거든요. 기대해서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우와, 맛있겠다. 평일 점심시간이지만 벌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에 퓨전 한정식 메뉴가 있어서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장소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딸이 예약을 해가지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려고 왔는데 가족끼리 먹기도 너무 좋고 정말 좋습니다. 꼭 추천드리고 싶은 식당입니다.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이 되게 신선하고 알록달록하게 해서 눈도 즐겁고 이제 입도 즐겁고 코도 되게 즐겁고 이렇게 약간 알차게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참을 수 없죠. 먹어야지. 메뉴를 보니까 떡갈비 정식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엄청 큰 명태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고요. 메인 메뉴인 떡갈비는 숯불에 올려서 자글자글 구워내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맛이겠죠. 숯불 향을 품은 떡갈비 완성이요. 야, 한상이 가득 찼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마지막이구나 이게. 네. 떡갈비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제대로 대접받은 느낌이네. 아하, 종류가 너무 많은데? 다채롭죠. 각 나라의 다양한 음식들이잖아요. 네. 네, 이런 음식들에서 다채롭게 드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특히 이번 이런 5월달에 행사가 많잖아요. 네. 예, 그런 달에는 더 많이 찾아주는 저희 가게입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한번 맛있게 네. 맛깔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식전이니까 식전 음식부터. 와, 이 식전에 여기다 먹어주면 또 입맛 딱 오릅니다. 한정식 하게 되면 근데 일반적인 한정식의 순서랑 이게 좀 많이 달라. 그래서 되게 특이하네요. 잠깐만. 딱 입맛 돌았을 때 샤브샤브 먹어줘. 샤브샤브.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오늘 메뉴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너무나도 좋아할 메뉴. 그래서 가정의 달에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분들, 그리고 우리 손주까지 같이 와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일 수 있는 메뉴가 아닌가.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메인이 남아있다는 거. 떡갈비를 아직 안 먹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떡갈비를 먹어볼게요.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떡갈비. 푸릇푸릇한 채소와 함께 야무지게 먹어봅니다. 숯향과 미나리 향이 입안 가득 터지면 얼마나 맛있게요. 숯불에 구워서 숯불 향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전혀 기름지다 느끼하다 이런 건 1도 없고 그냥 고소한 향이 계속 오랫동안 입에 남아있는 느낌. 괜찮아. 마지막에 나오는 청국장에 밥 한 숟갈 먹으면 개운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정갈한 한정식으로 다채롭게 먹는다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을 것 같네요. 한정식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순천에서 맛보는 두 번째 효도 음식을 먹기 위해 이번엔 오천동으로 갑니다.
홍칠나무, 가시오가피, 대추 등등등 한방 재료가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이제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 팔팔 끓여주고요. 닭 한 마리 위에 방금 끓인 한방 육수를 넣어줍니다. 끝이 아닙니다. 해산물이 하나, 둘, 셋, 넷. 아니 대체 몇 가지를 올리는 건가요?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거는 뭐 싱싱함이 눈에서부터 일단 느껴집니다. 그냥 뭐랄까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 뭐부터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를? 일단 제가 잠깐 일어날게요. 와, 진짜 이거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일단은 위에 조개들을 다 건져내야 되거든요. 아, 일단은? 밑에 닭이랑 위에 문어랑 같이 드시다가 샤브샤브식으로 넣어서 드시면 질기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안에 닭이 있다 그랬는데 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닭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산물만 지금 이 한 개 가득. 와. 여기 보시면 어머나 있네. 이야, 이게 뭐야? 보이시죠? 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백숙, 그 맛은 어때요? 진짜 그러나. 닭과 문어의 조합은 못 참지. 바다향 가득한 문어 한 입 먹으면 쫀득쫀득한 식감에 또 반한다고요. 와, 이게 여러 가지 식재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식재료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이게 막 다 섞일 것 같잖아요. 아니야. 전복을 먹었을 땐 전복의 그 특유의 향들이 무조건 느껴지고 닭을 먹었을 때 닭의 고소함 그리고 문어는 문어의 맛, 이 맛들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채로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거. 와, 이런 요리는 흔치 않은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우러나왔을 때 우리 국물의 맛은 이게 진또배기. 이게 진또배기입니다. 진짜지게.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일품인데요. 닭과 해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해신 백숙은 그야말로 건강식의 끝판왕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호불호가 없는 음식으로 언제 먹어도 사랑받을 최고의 요리죠. 와, 오늘 정말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와, 배가 든든하네요.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곳에 오시게 되면 사랑도 2배, 그리고 효도의 마음도 2배, 행복도 2배가 됩니다. 꼭 함께 하셔서 사랑의 마음 가득한 가정의 날 되세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부모님이 바라는 어버이날이 아닐까요? 2024년 어버이날.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고 확실하게 효도 음식 대접하고 싶다면 정갈한 넉갈비 한정식과 해물 가득 올라간 해신 백숙을 추천합니다. 이야, 두 군데 다 효도 맛집 인정입니다. 어딜 모시고 가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해신 백숙이 오히려 어르신들한테는 네, 맛도 있지만 기력 회복에도 좋을 것 같고 네. 저한테도 좋을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는 것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네. 보시면서 여러분 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여러분의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머나 윤민호님. 북구 우리 동네에서 뵙고 악수도 했네요 하시면서 그 스타야. 그러니까요. 이미 만나셨네요. 네. 당선과 낙선으로 구분짓지 않고 다음 예비 당선자라 생각할게요 라고 해주셨네요.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일꾼 뽑는 일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응원합니다 후보님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역시 윤민호 의원님이시네요. 최고십니다 하고 또 응원의 이모티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은 선거 운동이었네요. 쓰레기 주우면서 선거 운동한다는 것. 이런 것도 아이디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윤민호 후보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선거 6번째 도전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열정이 아마 느껴지시니까 이렇게 문자도 주시고요. 네. 윤민호 후보같이 꾸준한 일꾼을 시민들이 좀 알아봐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이렇게 주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또 이제 부분이긴 한데 지금도 택배 노동자로 일하신다니 존경합니다 해주셨고 정치가 평범한 소시민의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래서 투표 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투표에서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신념이 뚜렷한 분이신 것 같아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어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약자의 편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는 또 현실을 직시하는 대단한 분 같다고 오늘 정말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윤민호님을 알게 돼서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라고. 아이고. 이거 만약 윤민호 후보가 지금 네. 가면서 봤으면 네.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조금 전 보신 오픈 채팅방으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걸로 하는 축제는 아마 세계 유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떤 축제일지 함께 보러 가시죠. 5월 5일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 1년에 하루뿐인 어린이날을 평범하게 보낼 순 없겠죠. 맛있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물론 신나는 놀이 공간과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이곳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함께 즐거운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인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 매콤달콤한 추억이 떠오르는 떡볶이도 먹고 충전한 에너지로 신나는 공연 즐기며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주고 어린이 어른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의 떡볶이 축제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나 제일 좋아. 떡볶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은행파크. 한눈에 봐도 넓은 공간이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귀여운 캐릭터 구경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길게 늘어선 줄행렬. 아니 떡볶이 페스티벌이 뭐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떡볶이 페스티벌은 2021년 떡볶이 잘하는 집을 알려보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온라인 행사로 시작되어 2024년 현재 4회차를 맞이한 지자체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떡볶이 축제입니다. 또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화끈함인데요. 성격도 기후도 화끈하고 핫한 대구에서 매운맛을 대표하는 떡볶이가 주인공인 페스티벌이 시작된 것은 운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떡볶이 덕후들 대구 북구 떡볶이 페스티벌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위해 만든 뽑기랜드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기는 아케이드 존부터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체험 공간까지. 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나는 좋아. 아빠 저도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는 음식 야무지게 먹고 신나게 놀아주면 먹고 놀기만 하고픈 소원 성취. 신나게 놀다가 가는 휴식 타임엔 귀여운 캐릭터 키링과 말란이를 내 취향에 따라 직접 만들어보는데 예쁘게 꾸미고 가위로 쓱쓱 오려주면 짜잔! 나만의 말란이 탄생! 떡볶이도 많이 팔고 뭐 놀이터도 있고 하는 게 와가지고 좀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활기차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뜨겁네요, 날이. 날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굉장히 떡볶이에 진심인 사람들을 위해 열린 랜덤 떡볶이 맞추기 대회. 과연 이 떡볶이가 어떤 떡볶이인지, 무슨 떡볶이인지 맞힐 수 있을까요? 그냥 먹습니다. 좋아요. 떡물리에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니. 그리고 이런 곳에 왔으면 인증샷은 필수 코스. 찰칵 찍은 사진은 곧바로 내 손 안에 쏙. 재미있는 이벤트부터 대구 각지의 떡볶이 집들이 다 모였으니 줄이 줄어들지 않을 만하죠. 할머니 생각나는 옛날 쌀떡볶이부터 탱글탱글한 학교 앞 분식집 떡볶이. 각양각색의 떡볶이를 한자리에서 맛볼 절호의 기회. 맛있게 먹어. 컵에 이 맛 저 맛 모두 담아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행복한 맛의 엄지척은 자동. 오제 떡볶이 맛있어요. 강추. 아프리카식 떡볶이 맛보러 오세요. 다양한 퓨전 떡볶이는 물론 아프리카식 매운 떡볶이까지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 케이크 떡볶이. 다양한 빨간 맛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머, 저 고추 좀 봐.
서아프리카식 매운 떡볶이는 사실상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서아프리카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굉장히 즐겨한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서아프리카 음식 중에 졸로프 라이스라는 음식을 저희가 봄 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매운맛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바네로 고추와 하바네로 파우더를 활용해서 굉장히 맛있고 색다른 매운맛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강인한 어른들을 위해 매운 고추 아낌없이 팍팍 넣은 떡볶이. 보기만 해도 혀가 얼얼해지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매운데 맛있어요.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맛있게 매워가지고 뭔가 글로벌 떡볶이라 다른 부스보다 기대돼서 먹었는데 훨씬 맛있고 토핑도 직접 얹어 먹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요즘 떡볶이는 떡볶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함께 먹는 다양한 사이드 메뉴와 토핑이 떡볶이 맛을 좌우하는데요. 미니 핫도그부터 분식의 근본 튀김까지 각양각색 짝꿍대전 시작.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어묵꼬치부터 오동통한 순대도 먹기 좋게 썰어주고 갓 튀긴 김말이와 떡볶이 국물의 조합은 국룰 조합. 역시 퓨전 떡볶이 전성시대인 만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 떡볶이랑 치킨 나왔습니다. 예, 대구의 명물 북중로 세트 나왔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함께 한 끼를 먹는 만남의 장이기도 아니고 다양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서 함께 나눠 먹으면 입도 마음도 모두 즐겁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떡볶이는 순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막창 떡볶이가 엄청 맛있었어요. 레드 떡볶이랑 김말이랑 같이 먹으니까 떡이 더 쫄깃쫄깃한 것 같아서 더 맛있었어요. 해는 저물어 가지만 식을 줄 모르는 이곳의 열기. 사이다! 박수!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신나는 쇼타임. 그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여러 브랜드의 떡볶이를 한 번에 즐기서 참 먹어 좋았습니다. 공연도 재밌고 떡볶이도 맛있어요. 아이랑 같이 춤도 출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떡볶이로 제일 유명한 대구에서 맛있는 여러 가지 떡볶이 많이 먹을 수 있었고요. 신나게 놀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떡볶이가 있어 우리는 행복했다. 빨간 밭의 유혹 떡볶이 페스티벌. 우리 내년에 더 재밌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요. 이야,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곳이 아마 천국일 듯 싶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는 물론이고 즐길 거리가 정말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하기에도 너무 좋아 보이네요. 네. 자, 오늘 윤민호 후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댓글이 상당히 많이 왔었고 또 남도 탐구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번 주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조금 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소재 또 밀착돼서 이렇게 인물도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는데 낙선한 정치인에게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저는 다시 돌아가도 여러분에게 가까이에 있을 것이고 더 들어드릴 거다. 또 현장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한 오늘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남도 탐구 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말 좋은 인물들을 또 모시고 인터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당첨되신 분들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 주 동안 남도 탐구 생활 여러분께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밀착되어 있는 소재들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ABC 남도 탐구 생활 다음 주에 만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